위험은 늘 예고 후에 찾아온다. 바다 위 하늘을 날던 새가 순간 시속 96km로 폭격기처럼 바닷속에 있는 정어리 떼를 습격한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서쪽 해안의 작은 섬 버드 아일랜드에 서식 중인 케이프 가넷이라는 바다새다. 정어리 떼는 물속 돌고래들의 위협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가 물 밖의 갑작스러운 습격에 속절없이 당하고 만다. 바닷속의 삶이 전부인 정어리에게 수면 위 하늘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다. 자기와 무관하다고 여겼던 예측 불허의 공간으로부터 침입을 받은 것이다. 경영에서 케이프 가넷 같은 예측 불허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예컨대 2020년 일본의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 세계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배제한 사건 등은 평소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이다. 2021년 3월 23일 오전 7시 40분에 발생한 수에즈 운하 마비 사고도 그렇다. 전 세계 물류의 약 10%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이 사고의 여파로 해상 운임은 물론 항공 운임 급등으로 이어져 석유, 커피, 자동차 등 실물 경제의 전방위적 피해가 확산됐다. 최근 들어 부쩍 심각해진 중국발 미세먼지도 평소 공기의 중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맞이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변하자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오래전 이탈리아 폼페이의 베수비오 화산 폭발 유적지를 여행한 적이 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 역사적 현장이다. 영화 필름이 돌아가다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그야말로 얼음 상태의 모습이었다. 그 미라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을 거꾸로 온 기분이 들었다. 위기는 언제 올지 모르고 그래서 다들 대비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큰 위험이든 작은 위험이든 위험은 신호를 하고 온다. 큰 변화에는 항상 징조가 있다. 그 당시 2만 명의 폼페이 시민들은 몇 번의 경고를 설마 하며 무시했다고 한다. 가진 것 없는 노예들은 그 자리를 떴지만 권력과 명예심 가득한 2천여 명의 귀족과 부자 상인들은 마지막까지 저택에 남아있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 예나 지금이나 위험의 신호나 징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흔히 이미 경고된 위험은 더는 위험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건 준비된 자들에게나 그렇다. 위험하지 않은 위험은 없다. 위험은 위험이다. 그리고 위험은 항상 징조나 예고가 있다. 화산은 폭발하기 일주일 전에 구름 모양이 달라지고 동물들이 공포에 떨며 곤충들이 이동을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조직이 무너지기 전에도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핵심 간부가 퇴사하고 직원들의 불만도가 높아지면서 사기가 낮아지고 긴장도가 떨어져 사소한 사고가 잦아지고 출퇴근이나 청결 상태가 불량해진다. 이런 위험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면 이를 늘 주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험한 공사 현장이 있다면 우회하든지 아니면 안전모를 쓰고 조심히 지나가야 한다. 위험도를 줄이는 것이다.
물론 위험의 징조인 줄 알았으나 무성한 소문과 실체 없는 공포로 끝난 사례도 있다. Y2K나 광우병 사태는 한때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위험을 대처하는 태도다. 예컨대 119 화재 신고를 받고 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한 뒤 출동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무조건 출동해야 한다. 자칫 회색 코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코뿔소가 몸집이 커서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지만 막상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는 좋지만 행동까지 낙관 상태로 방심해서는 곤란하다. 막연한 낙관과 방심은 엄청난 재앙을 부른다. 특히 사장 개인의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낙관은 회사와 가족을 갑작스러운 쓰나미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